이제 이어서 제 1절 그죠? 의료기관의 개설 요거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별표 하나에 속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의료인은 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즉 의료기관을 개설해야만이 그곳에서 의료인들이 의료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지만은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그죠?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외에는 예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는지 보도록 해요. 예외 사항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중요하거든요. 묶어서 빨간색으로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파란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고, 예외 사항에 대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묶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할게요. 응급 의료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응급 환자를 진료할 경우에는 그죠? 꼭 굳이 의료기관에서 한다라는 것이 어렵잖아요. 이건 예외로 둔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에 따라서 진료, 이것도 상당히 위급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랬을 때 그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비행기 내에서, 항공기 내에서 이런 일이 예를 들어서 심정지가 발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급할 때 그 요청에 따라서 진료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역시 의료기관 외에서도 그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네 번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 그죠? 해당되는 가정간호사가 가정에 가서 그죠?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역시 가능하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역시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없다. 그죠? 즉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 한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능한지 그죠?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일단 중요하니까 뭐 빨간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보세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죠? 국가 소속의 어떤 병원들 많이 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료법인 역시 그죠? 의료기관으로 개설할 수가 있고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은 되지 않고요.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의료원, 그 다음에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 같은 데서는 역시 뭐가 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사가 개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전부 다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는데, 치과의사는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겁니다. 의사는 요양병원 할 수 있죠? 한의사는 요양병원 할 수 있죠? 그런데 치과의사는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가 없다. 그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예전에는 이런 종류 큰 게 없었거든요. 최고 커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요번에 개정되면서 굉장히 대폭 이것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당되는 징계가 이걸 어겼을 때는 그죠? 이러한 사람이 아닌데 의료기관을 했다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그죠? 1억 원 이하. 이 해당되는 게 뭐가 여러분들이 생각나세요? 사무장 병원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의료인이 아닌데 그죠? 그 사람이 그 운영을 하게 되죠. 그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어서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이러한 벌칙에 해당이 된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항 방금 그죠? 이 의료인과 관련된 사람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뭐 그 부분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사원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요거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주십니다. 한마디로 의원급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조사원 같은 것들도 역시 속하겠죠. 그 다음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병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요.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의원급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그죠? 병원급은 시도지사에게 허가. 이거 중요하고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병원급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추가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 허가받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다. 무조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죠? 개설 허가 받아야 된다고 해서 다 허가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나 해주지 않는다. 시설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병원은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거.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입원실, 즉 응급 베드 수가 30개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 기준에 맞지 않는데 내준다든지 내준다든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본 시책과 60조 기본 시책과 같은 수급 및 관리 계획에 적합하지 않을 때, 뭐 거기에 따른 어떤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에서 개설하는 경우에는 역시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어겼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된다. 그런 내용을 한번 봐주시고요. 제5항 부분에 보시게 되면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또는 개설에 관련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역시 의원은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병원급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어겼을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속한다. 그 다음에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요거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지. 그죠? 약국시설 안이나 그 약국과 이렇게 단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국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에 그죠? 역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시설이나 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분할 변경해서 의료기관을 이것도 역시 안 됩니다. 그럼 약국과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로 통로가 다이렉트로 설치되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것도 역시 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뭐 정축개천은 의료기관 개설 이거 역시 안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둘째 시간은 여기까지 제가 하고 다음 시간에 제 8항 부분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